안녕하세요 여러분, 리플 마니아입니다. 가끔씩 제 영상 댓글에 XRP는 가치가 없다, 뭐 리플사는 대단할지 몰라도 XRP는 가치가 없다, 이런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도 종종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리플 XRP에 대한 어떤 가치적인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은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나름 좀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가져오고 있는데요. 그러면 XRP 가치가 있냐라고 했을 때, 가치가 있다라고 하면 가치 측정을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 뭐 이런 제목으로 좀 가져왔는데요. 참고적으로 저의 주관적 관점임을 알고서 이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뭐 가격은 곧 가치이다, 그래서 가치는 곧 가격이다 라고 해가지고 이 가격하고 가치는 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분들이, 또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십니다. 근데 좀 요것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제 오버밸류라고 있고 언더밸류라고 있는데, 말 그대로 고평가 저평가라는 거잖아요. 이 고평가라고 하는 것은 가치보다 가격이 높을 때 하는 이야기고, 저평가라고 하는 것은 가치보다 가격이 낮을 때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주식에서, 예를 들어 주식에서 보면은 PER이 높으면 고평가고 PER이 낮으면 저평가,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결국은 가치와 이 가격은 같은 게 아니라 좀 약간 다르게 보는 그런 관점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저는 요 고평가 저평가, 저도 이런 거는 이야기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암호화폐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죠. 암호화폐는 본질적으로 가치가 없다, 또 어떤 분들은 적정 가치가 있다, 가치가 곧 가격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 보시는 관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은 가치를 따져가며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가격과 가치가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이 가치를 보면서 가는 거고, 적정 가치가 있다는 거 하시는 분들도 이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시는 거고, 가치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가치를 보고 가치를 따져가며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이 가치를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렇게 원했던 리플 XRP, 요거는 어떻게 바라봐야 하냐? 그래서 일단 주식의 가치, 뭐 XRP 가치 이렇게 있는데, 주식의 가치를 좀 먼저 봅시다. 주식은 곧 회사의 가치와 비슷하게, 또 아니면 똑같게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면서 어떤 제품, 회사의 제품 판매 실적이나 순이익, 뭐 자본, 여러 가지 등등, 그리고 PER, PES, PBR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회사 자체를 평가하여 가치를 측정을 하죠. 주식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XRP는 어떻게 가치를 매겨지고 있는 것이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 보시면은 XRP는 증권, 주식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지금 소송 중이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 돌고 있지만, 여러분도 또 아시다시피 일단은 XRP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보이는 관점이 조금 더 맞죠? 이유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XRP 레저는 탈중앙화가 되어져 있다라는 거, 합의 알고리즘으로 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탈중앙화적으로 되어 있고, 또 리플사가 XRP 시장 가격에 관여를 할 수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뭐 이거는 뭐 증권에서도 뭐 똑같이 나타나는 거지만, 자, XRP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회사의 권리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회사의 주주가 되는 건 아니죠. 그리고 배당금이 없습니다. 이제 요 차이가 아무래도 이제 증권이 아니다라고 어느 정도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이것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뭐 많습니다. XRP를 유틸리티로서 활용이 가능하고 뭐 이런 얘기도 많은데, 일단은 증권인 부분을 봤을 때, 이런 걸 봤을 때도 확실하게 증권이 아니라는 게 여러분들도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리플사와 XRP는 다르죠. 그래서 주식에서는 주식과 회사의 가치를 거의 동등하게 보는 경우가 많은데, XRP하고 리플을 동등하게 보진 않죠. 다르죠. 리플사는 회사이고 XRP는 어떤 사용하는 상품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근데 이게 좀 상품이라고 보더라도 조금 좀 이해하기가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새로운 개념이고 새로운 혁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 생각했던 이런 어떤 증권으로서 보게 된다면은 여러 가지 보는 점들이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거 좀 새로운 방식이고 혁신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가 머리로 이해는 되지만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뭐 그런 관점이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리플사는 XRP가 먼저 생겨나고 그 다음에 리플사가 다시 새롭게 생겨났죠. 그래서
리플사는 XRP 사용하는 생태계 확장에 집중하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리플사는 XRP 생태계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거고, XRP 사용을 더 늘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확장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XRP 브릿지 활용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므로 해외 송금에서 XRP 브릿지 활용하기 위해 여러 가지 준비와 작업을 하고 있죠. 여기에 이제 은행들과 같이 파트너십을 맺고 은행을 통한 어떤 사용 유저들을 많이 사용 유저들이 은행을 통해서 해외 송금을 하고 XRP 브릿지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지금 집중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다른 걸로는 XRP 사용 케이스를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XRP 레저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나오게 하고, 또 NFT, 뭐 디파이, 뭐 사이드체인, 아니면 CBDC 뭐 이런 것을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좀 도표를 좀 살펴보았는데요. 일단 리플사는 요 사용 생태계, XRP 사용 생태계를 늘리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 회사를 운영하고 있죠. 거기에 따른 이제 XRP를 보유하려고 하는 이런 유저들이 많이 나타나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잘 조합이 되어지면 이렇게 가치가 형성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제가 나름대로 예화를 좀 들어보기 위해서 이렇게 화살 표시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만약에 XRP 사용 생태계가 많이 확장이 되지 않고, 그 다음에 XRP를 보유하려고 하는, XRP를 사용하려고 하는 유저들이 많지 않다면은 가치는 하락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사용 생태계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뭐 크게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제 사용하려고 하는 유저들, 보유자들이 많아지면 가치가 올라갈 수도 있고 또 내려갈 수도 있고 왔다 갔다 변동이 되어질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은 약간 해외 송금 관련돼서 좀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러 가지 소송 문제, 이런 규제 문제 때문에 생태계가 그렇게 빠르게 확장을 하면서 증가하지는 못하지만, 거래소에서 보유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가치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약간 좀 해외 송금에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용 생태계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데 유저들이 별로 많지가 않은 거죠. 자, 이런 경우도 가치가 상승할 수 있고 하락을 할 수가 있는데, 변동성이 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XRP 레저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겠죠. XRP 레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코인의 생태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 거기에 참여하고자 하는 유저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을 XRP 레저 프로젝트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요 두 단계에 지금 같이 있기 때문에 가치들이 변동이 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나 이제 사용 생태계도 늘어나고 규제가 해결되고 소송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 은행들과 국제 해외 송금의 사용도가 높아지고, 그다음에 XRP 레저 사용처 생태계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은행에서 많은 그 유저들이 있잖아요. 은행의 고객들이 해외 송금을 함으로써 이제 여러 가지 유저들이 많아지고, 또 XRP를 보유하고자 하는 거래소에서의 보유하고자 하는 그 홀더들이 많이 나타나고 하게 되면은 가치들이 올라와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좋긴 하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이런 분위기 속에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볼 수 있죠. 현재 XRP는 시총 7입니다. 그래서 아직 그 전체적인 암호화폐 시장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지금 암호화폐 전체 시장이 애플의 어떤 시총보다도 뭐 비슷비슷하거나 거의 낮기 때문에 뭐 굉장히 적죠. 그 암호화폐 시총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도 갈 길이 멀고 아직 규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개선해 가면서 어떤 소송 문제, 규제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면은 아직 갈 길이 멀다. 그래서 결국 요 암호화폐 생태계, 특히 XRP로 얘기하자면은 XRP 생태계도 이렇게 여러 가지 규제 문제, 그 다음에 이렇게 유저들의 어떤 많이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보여진다. 그리고 또 한국 거래소만 이제 보시면은 업비트, 빗썸, XRP 거래량이 전체 상위 10%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암호화폐 투자를 하고 XRP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꽤 많지만 인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만 전체 상위 10%라고 하면 전 세계적으로 따지고 봤을 때는 뭐 그렇게
암호화폐 시장이 그렇게 크지 않고 또 거래소에서 XRP를 매수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유저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을 수도 있다. 아직은 초기 시장이고 생태계도 그렇게 많이 확장되어지지 않은 상황이고 유저들도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라고 어느 정도는 파악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현재 시점은 한 요쯤 요 사이에 이쪽으로 왔다 갔다 생태계도 늘어났다가 갑자기 줄어들었다가 막 이렇게 상황이 변화되어지고 있고 뭐 유저들도 순간순간 가격에 따라 변동에 따라 거래소에서만 거의 뭐 활용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쵸, 해외 송금이나 이런 데서는 아직 제대로 완벽하게 사용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뭐 물론 멕시코나 이런 데 ODL 활용이 되고 있긴 하지만 아직 가격 변동이 될 만큼의 어떤 그런 거래량은 나와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쨌거나 거래소에서의 보유가 이렇게 왔다 갔다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고 이런 상황이 있죠. 요 때와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XRP 사용과 그 다음에 이렇게 XRP 보유하려고 하는 수요가 많고 적음으로써 가치가 형성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 방송은 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리플사의 사업을 좀 보고요. 그 다음에 XRP 생태계가 어떻게 발전이 되고 있는지 좀 요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보는 그런 채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제가 이렇게 보고 있고 이거에 관련돼서 적극적으로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암호화폐를 봤을 때 이렇게 세 가지 부류가 있었잖아요. 가치가 없다, 적정 가치가 있다, 가치가 곧 가격이다. 근데 저는 적정 가치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런 모든 그 생태계와 어떻게 이렇게 XRP를 보유하려고 하는 이런 어떤 움직임들을 봤을 때 적정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XRP가 현재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그 다음에 미래 가치는 어느 정도인지, 그에 따른 리스크는 얼마나 있는지 나름 결정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 위에 것 다 이런 거 다 고려를 해가지고 투자가 진행이 되어져야 합니다. 가치 측정은 사실 각자 판단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어떤 뭐 답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뭐 주식이나 코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뭐 부동산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다 각자 판단하기 나름이고 여러 가지 판단이라고 하면 현재 가치는 어느 정도일지 내가 계산을 좀 해볼 수 있어야 되고 또 미래 가치는 어느 정도인지도 계산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에 대한 리스크도 얼마나 있는지, 그래서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어떤 전략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판단 후 거기서부터 투자 전략이 나와줘야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리플의 XRP도 나름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XRP 가치가 없다라고 댓글 달아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XRP도 나름 가치가 있고요. 그 가치 측정을 위해서는 XRP 사용처와 그 다음에 XRP를 보유하려고 하는 이런 수요에 대해서 먼저 확인해야 되고 또 발견이 되어져야지만 XRP 가치를 특정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뭐 참고적으로 이 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의 주관적 관점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면서 XRP 가치를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XRP가 제대로 아직 활용이 되어지고 있지 않은데 미리 앞서서 크게 가격이 올라왔을 때 뭐 2불이나 뭐 1불 이상 올라왔을 때 제가 매수할 이유는 없는 거죠. 왜냐면 아직 생태계가 완벽하게 갖춰지지도 않았는데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결국은 보유하려고 하는 사람만 늘어났을 뿐이지 사용처는 그렇게 많이 발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매수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매수를 할지 좀 더 기다려야 될지 아니면 매도를 해야 될지 뭐 이런 것들을 조금씩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 줄편 가치 없다고 하는 사람들 그냥 투자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